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드라마 연인 파트 1이 끝났습니다. 길채는 결국 구원모와 결혼을 했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어디를 향할 것인지 10화는 길채의 고민과 한계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들은 각자의 자기 인생으로 향하게 되면서 파트 2를 준비하면서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은 길채는 왜 구원모를 택한 걸까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리뷰를 만들어 봤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를 나뉘도록 연인들의 사랑이 마무리됐죠. 주무대인 조선에서의 이야기도 정리가 됐습니다. 작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설정이 어디까지 빌려온 걸까 생각을 했는데 여자 주인공의 결혼까지 그대로 따라왔네요. 연인에게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깊이가 다른 일이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모티브로 한다고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결혼까지 갈까? 그 대목은 작가의 다른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네요. 길채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바꾼 대목은 아버지를 만나고부터였습니다. 길채는 가족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오직 연인인 장현의 말만 들리던 길채에게 아버지의 말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길채 그간 고생 많았지. 이제 애비 걱정은 말거라 라는 말을 들었죠. 늘 연인의 목소리만 들렸던 장현에게 존재감 사라졌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생이 많았다는 길채는 자신이 여전히 애쓰며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불러온 거죠. 철없는 동생도 비단 가득히 시집도 보내야 되고 정신 나간 아버지도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된 거죠. 길채가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마음을 돌리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죠. 전쟁의 참화를 겪기 전에 길채는 철없는 아가씨일 뿐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집안이 무너지면서 길채는 독립적인 여성상으로 변화된 거죠. 살아내야 한다는 건 그저 명분을 따지며 살면서 한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할 수 있으면 기생집에 가서 직접 비녀를 꽂고 춤도 추며 시연도 하고 유기 그릇을 훔쳐간 보부상에게 도끼를 들고 가서 사생 결단을 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길채는 모두의 생존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길채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어야 했던 엄마와 달리 길채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여성으로 변화가 된 거죠. 장현은 그런 길채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한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알콩달콩 남자의 사랑에 목을 매며 그 사랑이 인생의 전부인 철없는 아가씨가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길채라는 한 독립적인 개체가 됐던 겁니다. 이 부분이 연출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길채의 성장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이전에는 그저 개인 대 개인이었다면 전쟁 후에 길채는 개인 혼자가 아닙니다. 전쟁통에 비참했던 길채의 사람들은 굶어 죽을 위기까지 갔었으니까요. 이전의 연인의 한계는 여인의 규범이고 다른 남자를 연모하는 연인과의 밀당이었고 장현의 진심과 전쟁이라는 환경이었는데 그런 한계가 바뀌었죠. 그 변화가 조금 더 친절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자연인으로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넘을 수 있죠. 하지만 나로 인해 연결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만 머물지가 않죠. 우리는 자연인으로 남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의 이름 넘어 아내나 남편, 아빠나 엄마, 자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타협해야 하는 우리 각자의 절입니다. 길채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길채는 낭자 길채라는 자연인에서 가장 길채라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했던 거죠.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의 절대 개인으로 살고 싶죠.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개인으로서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혼자라면, 내가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가정을 늘 되뇌이는 것도 그 타협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니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개인으로서의 감정을 거세당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채도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단순히 선택하는 자연인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게다가 당시 조선사회 규범이라는 한계는 사회적으로도 더 제약될 수밖에 없었겠죠.
단순히 시대의 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절이라고 하는 한계는 어느 시대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개인의 여건 속에 자신의 분량만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그 한계를 대가로 우리는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 새로운 현실이 길체에게 던져졌다는 걸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연인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졌죠. 보통 사람은 실패하는 인간 감정의 정수를 누리는 일, 그 개인의 한계와 사회적 한계를 어떻게 넘을지 많은 숙제가 남겨진 것 같습니다. 10화에서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웠던 건 연인의 알콩달콩한 감성과 감동에 집중되다 보니까 길체의 변화와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이야기가 덜 부각이 됐던 연출이 아쉬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인의 감정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의 심리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상황과 변화들도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구원무의 존재라든지 길체의 혹독한 고생, 처절한 현실, 그 서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롯이 18화 두 배우의 애절한 심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던 건 아닐까요? 연인의 그리움이 더 크게 확장이 되겠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조선판이 될지 아니면 어느 선에서 독창적인 상상력이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인 구원무가 전투나 전쟁으로 죽고 길체가 과부가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는 장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과부가 된 길체를 장현이 만나면서 다시 연인의 애틋함이 만들어지겠죠. 그 감정선을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며 따라갈 것인가 시청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이제 연출자의 몫이고 중요한 작가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독한 눈빛으로 길체를 쏘아보는 량음의 눈빛은 두 연인의 길에 큰 걸림돌이 될 듯 보이고요. 그가 해미는 정신병동으로 가게 되는 이유와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들리는가 이 소리라고 하며 바닷가에 칼을 들고 서 있던 장현까지 어떻게 시청자의 감정을 끌고 올 것인가가 기대가 되죠. 드라마에서 봄과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 겨울을 달리던 길체처럼 이 드라마 작가와 연출자도 길체처럼 봄과 여름이라는 환호를 지나 가을과 겨울을 잘 달려서 끝내는 바닷가에서 시청자들과 파트 2에서 잘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